안녕하세요. 마음방의 미아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말들은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아요. 내 앞에 펼쳐진 나의 현실이 내면의 거울이다. 내가 자주 만나는 몇 명의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끼리끼리 유유상종은 과학이다. 같은 말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정말 단어 그대로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나의 내면 그대로라면 솔직히 저한테는 너무 상처를 주는 말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제 앞에 펼쳐진 현실을 본다면 '제가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말이 진짜 그 문자 그대로일까요? 여기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 저도 오해를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제 삶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짧게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위로해 주는 예시도 함께 나눠 볼게요. 저는 제 기준에서 저보다 우월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쁘고 똑똑하고 커리어적으로도 훌륭한 사람들을 만날 때 굉장히 위축되는 느낌을 많이 느꼈어요. 특히 저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조건을 갖춘 이성 앞에서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작아지는 느낌? 근데 웃긴 건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제가 겉으로는 너무 안 그런 척을 했던 거예요. 전혀 그러지 않은 척. 근데 속으로는 너무나 위축됐던 거죠. 겉모습과는 다르게. 괜찮은 척을 한 거죠. 근데 이런 마음이 너무 자주 반복되니까 저의 그 마음들이 왜 그런지가 궁금해졌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 상황을 마주칠 때마다 또 그런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제 안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저 자신에 대해서 너무 초라하게 느끼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 스스로. 그래서 이런 내 마음속 소리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더 해봤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이런 내면의 소리가 제 안에 있었어요. 너는 저 사람들보다 열등한 존재야. 저 사람들이 너에게 관심이나 있겠어? 네가 저런 멋진 남자를 만날 깜냥이 된다고 생각해? 네 주제를 알아야지. 초라한 네 모습을 좀 봐. 너에게 관심도 없겠지만 어차피 널 알아봤자 좋아하지도 않을 거야. 너는 저 사람들과 급이 달라. 그냥 그렇게 있어. 네 수준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 그런데 이 마음의 소리를 또 충분히 들어주고 나니 또 다른 마음이 제게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이제 저만의 기준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기준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저런 말들을 제 마음속으로 하고 있었다는 걸요. 부끄럽게도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죄책감, 수치심, 나에 대한 혐오감, 이런 마음들이 또 많이 올라왔어요. 이 마음을 표현해 보자면, 근데 너는 네 수준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기 싫잖아. 그래서 너는 문제야. 너 같은 찌질한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너는 저 위를 쳐다보고 있으니 넌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지도 받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야. 넌 구제불능이야. 저처럼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다른 숨겨진 마음이 있으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저의 내면의 목소리들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제가 처음 느꼈던 것처럼 찌질하고 혐오스러우세요? 물론 이 마음들이 다 가짜의 거짓된 마음들이기 때문에 예쁜 마음은 절대 아니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저의 마음들이 아프게 느껴져요, 아프게, 여기가.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가 그렇게 나 자신을 또 누군가를 공격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을 것만 같았던 괴로운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어딘가가 많이 아팠던 거죠. 저는 그 생각과 느낌이 떠오를 때마다 피하지 않고 온전히 저를 품어주는 감각과 느낌 안에서 그 마음을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또 느꼈던 과거의 순간은 언제였을까 숙고해 봤어요. 저희 초등학교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존재감이 없었고 조용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친구들, 선생님들한테 사랑받고 싶고 튀고 싶은 아이였어요. 근데 그런 욕구가 인정받았던 순간이 거의 없었고 몸은 자랐지만 그 마음은 아직도 그 학교, 그 운동장, 그 교실에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그 초등학생인 저에게로 가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게 해줬어요. 제 상상 속에서요. 외롭고 쓸쓸하고 초라해 보이는 아이를 꼭 안아주고 위로해줬어요. 하고 싶었던 반장도 시켜주고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때 받지 못했던 선물도 가득 받게 해줬어요. 좋아하는 친구들과 즐겁게 놀 수 있는 시간도 주고 서투른 관계로 놀림받던 그 아이에게 괜찮아라고 말해줬어요. 이런 위로를 지금도 생각이 날 때마다 비슷한 상황이 올 때마다 계속 해주고 있어요.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요. 이렇게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저를 만나는, 제 마음을 만나는 과정들을 반복하다 보니 저를 혐오하던 마음들이 점점 더 이렇게 옅어져 가며 느끼게 됐어요. 여기까지가 제 마음에 있던 것을 현실이 보여주고 또 그것을 제가 발견하고 제 내면 아이를 위로해 주었던 짧은 예시였어요. 이렇게 현실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비춰주는 분명한 거울은 맞아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오해했던 부분은 저의 정체성, 저의 존재에 대한 정의 부분이었어요. 내가 이러저러한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표현했으니 찌질한 존재다. 내가 초라한 존재다. 내가 쓰레기 같은 존재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현실이 보여주는 건 내 존재 자체가 아니라 얼룩 같은 생각과 감정들일 뿐이에요. 거울을 봤는데 얼굴에 얼룩이 묻었어요. 그러면 내가 얼룩인가요? 길을 가다가 흙탕물이 옷에 튀었어요. 거울을 봤는데 옷에 묻은 흙탕물이 보이죠. 그러면 내가 이 흙탕물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닦고 씻어내야 할 것일 뿐 내가 그것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의 거울은 내 안에 억눌려 있던 감정, 얼룩과 먼지를 비춰줄 뿐이에요. 거울이 나에게 그것을 비춰준다면, 기회를 준다면 우리는 그저 발견하고 알아차리고 떼어내면 됩니다. 근데 이 얼룩과 먼지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는 저의 앞으로의 영상에서도 자주 언급할 예정인데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모든 과정이 나에게 지나친 폭력이나 고통처럼 느껴진다면 지금 당장은 나를 얼룩과 먼지가 묻은 그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도 괜찮아요. 얼룩과 먼지는 실제 나라는 존재를 전혀 손상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좀 묻어 있는 거예요. 거울에 먼지가 쌓여 있다고 해도 거울은 거울이에요, 그냥. 거울에 먼지가 쌓이면 원래 내 얼굴이 안 보이긴 하겠지만 먼지는 언제든지 내가 닦을 수 있고 내 모습은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거울에 먼지가 있다고 해서 내 얼굴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좀 그렇게 그대로 살아봐도 괜찮아요. 아직 내가 그 얼룩이나 먼지를 씻어낼 시간과 기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다만 지금 그걸 이해할 힘이 없을 뿐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현실이 마음의 거울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짧게나마 나의 마음을 위로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